아이고 난 돌았으면 다 잊어버려요. 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거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거 무의식에 각인돼서요. 정말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는 자신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도 생겨버려서요. 잃어버리는 게 습관이 되기도 한다니까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내가 잊어버려도 돼 하는 동의를 구하는 습관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난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이 말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들 계속 잊어버리고요. 이거 지금 바로 제 얘기 듣고 고치는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린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자, 이것도 본질적인 이유를 찾아야겠죠. 우리가 왜 잊어버리는지, 잊어버리는 본질적인 이유를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요, 필요가 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결국은 진정성의 문제 같은 것이 배경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안과 관련해서 깨달음이 감동의 수준까지 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뇌에 각인이 안 되니까 기억이 잘 안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힘, 생각력 이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아셨죠? 그걸 기억하려는 동기가 명확치가 않아. 그 다음에 그 사안에 대해서 내가 엄청난 깨달음을 느끼지는 않아서 심지어는 생각력까지 약해. 그러면 기억할 수 없습니다. 생각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그것을 정말 필요로 하고 완전히 그것을 이해함과 동시에 깨달은 사실들이야. 그럼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잊을 수 있겠어요? 이것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지 않는 원리에 해당한다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자, 나이 얘기를 하니까 나이의 문제일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정말 이거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제 주변에요, 80대 초반 정도 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할 때 그분이 젊었을 때 지적 능력하고 80대 초반일 때 지적 능력이 전혀 다름이 없어요. 오히려 훨씬 더 원숙하고요. 기억도 엄청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억력 소지자가 80대에도 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 무엇인가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고 활동을 하고 하는 것은요, 종합적인 자기의 지력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력이 퇴화하지 않고 계속 성장되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지할 것이 있어요. 내가 자꾸 잊는다고, 나이가 들어서 자꾸 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 또 잊을 것이라는 무의식을 스스로에게 쇠뇌하지 말기. 여러분들 이 태도 엄청 중요하니까 오늘 제 영상 보시고 제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IQ 문제 또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꾸 잊어버리면 자기는 IQ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IQ라는 것은 20세기 들어와서 개발된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종류의 IQ 체크 지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너무 오래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순 논리력이라든지 어떤 패턴에 대한 인식력이라든지 결국은 인지학습에 일부 도움이 되는 그런 뇌 작동의 능력,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IQ가 좋다고 형광등 잘 갑디까? IQ 엄청 좋은 사람은 거꾸로 형광등 못 갈아요. IQ 엄청 좋은 사람 중에 운동 못하는 사람 정말 많지 않습니까? IQ 좋은 사람 중에 실제로 문제 해결력은 꽝인 사람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IQ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제가 주장하는 생각력이 핵심이에요. 이 생각력이라는 것은 타고난다기보다는 습관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무엇을 읽고 쭉 생각해보고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고 쭉 생각해보고 이 쭉 생각해보는 것을 반복해서 하고 긴 생각을 이어서 하는 그 인내력 이것을 몸에 갖추지 않습니까? 습관으로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력은 다 모두가 높일 수가 있어요. 제가 평상시에 이것 때문에 주장을 하죠. 뭐라고? 일상 기록을 꼭 쓰세요. 뭘 하면 무조건 시간 쓰고 한 줄을 쓰고 시간 쓰고 한 줄을 쓰고 그렇게 하고 점심 먹을 때 생각 돌려보고 저녁 먹을 때 생각 돌려보고 자기 전에 생각 돌려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력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년 하면 1000번이에요. 왜냐하면 하루에 3번씩 생각을 돌려봤으니까 1년 하면 1000번을 생각을 돌려봤는데 어떻게 생각력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루를 보낸 것을 정말 선명하게 영화 보듯이 돌려볼 수 있어요. 이게 생각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하라고 하는 게 있죠. 독서를 했을 때
독서를 하고 생각을 계속하라고. 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생각을 계속 순간의 생각과 생각의 이음을 반복해 주는데 어떻게 생각력이 발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게, 이것도 생각의 이음을 쭉 해보셔야 돼요. 계획을 잡는 것도 그렇고요. 내가 무엇인가 글을 쓰기 위해서도 생각의 이음을 머리로 먼저 쭉 해주시고 메모하고, 이렇게 메모와 결합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력을 극단적으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력을 키워주셔야 돼요. 이게 전제가 됐다고 하고, 이제 제가 예를 하나씩 들어볼게요. 내가 이제 시장에 가서 15가지의 물건을 사야지 하고 생각했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얘는 절대로 잊어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메모를 해서 메모를 보고 가서 시장을 봅니다. 이 케이스는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동기가 명확한 것이 출발이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기는 너무 명확하죠. 시장에 가서 그 물건을 살 거라는 동기가 있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자기가 필요한 상황을 연상하면서 메모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음식과 관련된 재료야. 그러면 내가 지금 냉장고에 저게 했는데 이 음식을 만들려고 하면 이거가 필요하지.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연상하면서 재료를 메모해 보는 거예요. 이때 메모는 내가 잊어버릴 거라서 내가 마트에 가서 이 메모를 보고 물건을 살기 위해서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깔끔하게 정리를 한과 동시에 쓰는 과정을 통해서 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고 메모를 하셔야 돼요. 내가 책상 위에 등등을 정리할 때 필요한 물건을 지금 3가지를 살 거네. 3가지를 쓰세요.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는 책상, 집을 정리하는 걸 연상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와 관련된 걸 뭘 살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사려고 하는 물건이 머릿속에 분류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거인의 노트에서 분류와 생각, 메모, 이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분류를 해서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음식 재료, 정리, 전기 이렇게 3가지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3가지는 확실히 기억이 나요. 음식 재료, 정리, 전기. 맞아, 그거였지. 그럼 음식 재료는 내가 이 상황이었으니까 정리와 관련해서 전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한 번만 그렇게 생각해 주시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요, 메모를 한 거를 근데 가져가시긴 하세요. 근데 걔를 보고 장 보려고 하시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황을 연상하면서 계속 물건을 사시고, 제일 마지막에 체크용으로 메모한 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것은요, 잊어버릴 거니까 메모하고 그 메모를 보고 장을 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깜빡깜빡 잊는다고 자꾸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실제 실행이나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뭔가 말하다가 또 고유명사가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얘는 노력을 하면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실제로 시간이 나는 한 노력을 하고요. 얘도요, 장면을 기억하고 의미를 기억해서 메모를 하고 그 메모를 보고 빙긋빙긋 웃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얘가 답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명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태리를 여행을 갔어. 그러면 이태리의 여행지의 지도의 장면을 생각하고 그 상태에서 도시 이름이라든지 그 도시에 있는 어떤 유적의 이름이라든지 라는 것을 기억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개념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철학이라고 치면 언어학과 관련해서 미트겐슈타인이라는 언어학자의 이름이 있고, 그 미트겐슈타인이 주장한 언어학의 기본 논리가 있어요. 그럼 그 논리 안에서 사용된 그런 의미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미트겐슈타인의 철학 전체, 그가 주장한 보통 전기 철학, 후기 철학으로 나누는데 각각의 철학의 내용, 그리고 그 안에 사용된 의미 단어들, 얘를 한꺼번에 기억하는 걸 제가 의미 기억이라고 칭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의미 기억 단위로 기억을 하는 방법으로 조금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게 좀 어려운 얘기라고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덩어리 지어서 개념어나 고유명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역명이라든지 유적명이라든지 얘도 마찬가지로 지역 단위로 덩어리 지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기억을 하려고 할 때는 뭘 쓴다고요? 메모와 기록을 쓴다는 거죠. 걔를 메모하고 기록을 하면 그때 뇌에 한번 각인이 됩니다. 가끔 시간이 났을 때, 특히 지금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단어들은 그 메모를 하면서 그거였지 하고 빙긋빙긋 웃고, 이게 결국은 반복되면 우리가 고유명사 등을 자꾸 잊어버리는 이것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사실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전 세계를 여행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별 유적 카드 이걸 카드로 그려 놓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드가 훨씬 더 여기다 이제 색연필 표시하고 하니까 예쁘거든요. 카드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거나 카드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것도 여러분들이 고유명사나 전문 용어 같은 것을 머릿속에 착 기억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우리가 실제로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대표적인 거. 책 제목, 저자, 그 책의 내용. 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인데요. 독서 모임을 한다고 어떤 분이 열심히 요약을 해가지고 기가 막힌 발표를 했어요. 독서 모임이 끝나고 1시간 반 있다가 카톡이 옵니다. 교수님, 내가 건너방에 가보니까 오늘 발표한 책이 글쎄 건너방 책꽂이에 꼽혀 있던 거 있죠. 그러니까 1년 전에 이미 그 책을 사서 읽으신 분인데 독서 모임을 그 책을 한다고 하니까 책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새 책을 사서 그것을 읽고 발제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실 그런 경험 많으시지 않습니까? 아,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구나 하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감동적인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으면 그 책의 내용을 잊지 않습니다. 또 그 책을 정확하게 기억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히 생각 독서를 할 뿐만 아니라 메모 독서를 해서 기록을 남기는 방법, 기록으로 요약을 하고 요약된 것을 보고 큐카드처럼 생각을 하고 그걸 보면서 말을 하는 거. 이것을 반복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책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더 권하는 거는요. 책을 좀 많이 읽는 사람들 때문에 이걸 권하는데요. 자기가 읽은 책은 엑셀 시트에다가 저자, 제목, 출판사, 연도 이렇게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읽는 책을 엑셀에 보면 하단에 탭 있잖아요. 탭으로 주제 구분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엑셀에 주제 구분이 된 상태에서 넣어두지 않습니까? 이거요 신기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습관이라는 탭에 5권의 책 리스트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내가 습관에 대한 책을 뭘 읽었지? 엑셀에 넣어놓는 것이 선명하게 기억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아주 큰 요령입니다. 우리가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무의식 때문에 그래. 나는 기억하지 못할까? 나이가 좀 들었다고 나는 기억하지 못할까? 이게 무의식에 그냥 왕창 작동을 하고 있어. 이게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사실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 무의식 갈아치우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록형 인간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해법의 상당 부분은 메모와 기록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행을 하면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기억이 선명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이거 정말 하지 마셔야 되는데요.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아 라고 자꾸 변명하고요. 그 변명이 자기 용서로 또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기억을 안 하는 게 스스로 용서가 되니까 더 기억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상태가 내 생에서 가장 총명하고 가장 똘똘하고 가장 지식이 풍부한 모든 것이 다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기를 권합니다.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기록형 인간이 되면 모두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